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5화로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월요일에 제 시간에 올리는 걸 목표로 삼고 녹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일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지없이 그냥 평소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그때도 날씨가 조금 추웠거든요. 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세고 막 그래가지고 서울 돌아오는데 그 2시간 연착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왜 제주도 1시간에 가는 걸 2시간이나 기다려가지고 출발을 하냐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아하니 지금 제주도가 거의 갇혀버린 셈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제주공항에서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지금 오늘 3시? 3시 이후로 이제 다시 제주공항이 열린다고 하는데 무사히 다들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갔다 온 사람 여행객의 입장으로 참 그분들에게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생하셨다고, 네, 수고하셨다고.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안 간 게 정말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주공항에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리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네, 23일에 남겨주신 리뷰입니다. 론도킹님, 제가 너무 자문자답을 했네요. 하하, 아무쪼록 조언 감사드립니다. 맥칼럼 트레이드로 퓨어 슈터 영입을 고민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결국 조널, 맥칼럼, 론도, 마카윌, 브래들리, CJ 마일스, 해리슨 반즈, 르브론, 드러먼드, 고베어 디조던 이렇게 대충 완성했네요. 마카윌, 반즈, 브래들리가 좀 필드성이 강한데 새 선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마카윌은 스틸이 고정적이라서 버리기엔 애매하고 안고 가기엔 딱 다른 스탯이 너무 안 좋네요. 요즘 한창 잘했었는데. 네, 일단 자문자답 얘기를 하셨던 게 그냥 명쾌하게 질문하시고 그 답글로 또 다시 댓글을 달아주신 게 너무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들과 같아서 그냥 그렇게 남기셨더니 바로 순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스터를 보면은 다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네, 일단 부족한 포지션을 굳이 따진다면 파워포워드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워낙 드러먼드, 고베어, 디조던의 그 센터 라인업이 강해서 굳이 파워포워드 쪽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선수 채우기만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반즈가 거의 주전 파포네요. 네. 근데 이 마카엘과 반즈와 브래들리 세 선수를 좀 평가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해리슨 반즈가 가장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냥 골든스테이트에서 한 3, 4 옵션? 그리고 그냥 사이드에서 3점슛 받아먹는 용도밖에 안 돼서, 다른 스탯, 리바운드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어시스트나 스틸 블락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반지는 별로 데려가지 않으심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FA에서도 데려갈까 말까 하는 선수여서. 그리고 이 외에 마카윌이나 에이버리 브래들리는 괜찮아요. 네. 마카윌은 지금 이제 제이슨 키드 감독이 곧 부상에서 복귀를 할 텐데, 그러면 마카윌이 키드 감독이 지휘를 할 때 좀 더 빛을 발하는 선수더라고요. 지금은 좀 코치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리고 좀 키드 감독이 마카일을 좀 키우는 성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마카일은 괜찮고, 브래들리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굉장히 생산성이 늘어났어요. 득점도 득점이고 3점슛이나 스틸, 또 어시스트 면에서도 괜찮아서, 네, 브래들리도 굳이 FA로 버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스터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여기도 좀 중복 포지션이 좀 있죠. 포인트 가드? 네, 그러니까 지금 가드를 대충 5명 가지고 계신데 전부 다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명쯤은 좀 한번 트레이드 카드로 제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칼럼이나 조널을 한번 좀 팔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물론 좋은 선수긴 한데 파워포워드 자리가 좀 없어서, 그리핀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 조금 미정입니다. 조만간 복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널이랑 그리핀 한번 엮어봤으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드루먼드 디조던 때문에 자유투는 아마 포기하셨을 텐데 확실하게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냥 CJ 마이스도 있었구나. CJ 마이스도 굳이 데려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DSGTM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리그는 총 20라운드인데 현재 12라운드 진행 중이고 제가 5위, 4위와는 6게임 차이네요. 4위가 플레이오프 턱걸이인데 프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요즘 발렌시나스가 정말 잘해주는데 발렌시나스와 제투가 약간 뒤지오던가 어떤 선수가 판타지에서 더 좋은 선수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12라운드 정도면은 한 60% 오셨네요. 근데 지금 5위 그리고 4위와 6게임 차이 6게임 차이면은 그냥 남은 8라운드에서 전체적으로 한 위닝 시리즈 5승 4패 계속 유지하시고 만약에 맞대결이 남아있다면 맞대결에서 좀 차이를 벌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4위 언저리에서 그 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 또 발렌시나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괜찮아요. 괜찮은데 디조던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발렌시나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되게 고르게 평준화돼 있고 잘하는 빅맨이긴 합니다만 약간 2%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평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선수의 평균 수치는 한 9득점에 한 11리바운드 하는 빅맨 정도? 물론 가끔 뭐 20득점 이상 하고 15리바운드 가끔 하는 빅맨이긴 합니다만 디조던은 예외잖아요. 더블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지만 자유투가 약해서 자유투가 정말 블랙홀 수준이어서 그 자유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저한테는 기피하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 DSGTM님이 자유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네, 저라면은 자유투를 그냥 포기하고 디조던을 데려갈 것 같아요. 네, 발렌시나스는 그래도 슈터치가 좋아가지고 자유투율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DSGTM님의 선택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자유투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판타지에서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JP11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판타지 리그들이 중반이 됐네요. 처음엔 드래프트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재미를 주는 것은 트레이드와 애드앤 드랍이라고 생각되네요. 드래프트 시간을 놓쳐 오토픽이 된 리그가 있습니다. 하필 또 12번째여서 클레이 탐슨, 고베어, 알제퍼슨, 디조던, 데니 그린이라는 처참한 5라운드 픽이 뽑혔고 뒤에는 말도 못 꺼낼 선수들이 뽑혀 몇 주 동안 10위에서 12위 왔다 갔다 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노가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에드랍을 걸쳐 지금 훌륭한 팀이 되었네요. 이번 주 후엔 4위 진입할 것 같아요. 덕분에 선수 보는 눈도 나아진 것 같고 힘들지만 제일 재미있는 리그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시즌 리그 하나는 오토픽으로 한 팀 꾸려 농사 지내볼 계획인데 다음 시즌도 방송해 주실 거죠? 많이 참조가 됐어요. 콕 화이팅입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1라운드에서 5라운드 픽을 보니까는 함정이 여러 개 있네요. 네, 일단 고베어가 13픽으로 뽑힌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알제퍼슨 3라운드 뭐 데니그린이 왜 5라운드 픽으로 뽑혔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뭐 뒤에 또 더 처참했다고 하는데 12에서 12 왔다 갔다 한 것도 사실 놀랍습니다. 5라운드 픽에 데니그린이 있으면은 사실 거의 나버린 수준인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판타지를 하다 보면은 그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또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때 그 짜릿한 맛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히. 네. 그 생각만큼 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좀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 JP11님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당히 잘 풀린 경우여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이네요. 다음 시즌에도 오토픽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오토픽을 아예 안 하거든요. 오토픽으로 하면은 오토픽으로 드래프트를 전부 진행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하고 그냥 제가 직접 고르는 픽으로 할 건데 다음 시즌도 방송을 해야죠. 근데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NBA 시즌이 끝나면은 사실 이 시즌 1이 끝나고 다음 시즌 NBA 개막할 때까지 쉬려고 했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MLB도 한번 판타지를 해볼까? 왜냐면 제가 MLB를 그렇게 자주 보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각 팀별로
어떤 선수가 에이스고 그런 슈퍼스타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서 판타지를 하다 보면 분명히 MLB에 있는 거의 모든 선수를 알게 되니까 또 MLB 판타지를 하다 보면 또 그 안에 나름의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만약에 판타지를 진행하게 된다면 또 이 팟캐스트를 또 다시 활용을 해서 판타지 팟캐스트로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제가 MLB는 NBA에 비해서 좀 아는 게 별로 없고 또 판타지도 처음이어서 제가 좀 허둥지둥 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 또 한국에서 MLB 판타지 팟캐스트가 뭐 NBA보다는 많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충분히 진입 장벽이 높지도 않다고 판단이 돼서 한 번쯤 해보고는 싶어요. 네. 뭐 1년 내내 쭉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어쨌든 JP1님 다음 시즌도 방송해 주실 거냐는 말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판타지 팟캐스트를 시작한 계기도 판타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입문하시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역할이 되고자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건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팀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주에 리그 1에서는 리그 1위 팀을 만났습니다. 네. 이 리그 1위 팀은 한 5, 6주 차부터 거의 독주체대를 갖추고 이제 쭉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트레이드를 좀 많이 진행을 해서 팀 컬러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역시나 강하긴 강하더라고요. 네, 1위 팀 역시나 강합니다. 저희 팀은 지금 꼴찌인데 지금 3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팀하고는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 지난 시즌 초반 2라운드 때 저희 팀이 정말 처참하게 패했었거든요. 1승 8패를 했었는데 제가 1승 8패는 판타지를 하면서 처음 겪었던 스코어였습니다. 한 최소 2승 7패, 2승을 했었는데 1승 8패로 끝나니까 정말 이 판타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드래프트를 해놓고 제가 그 드래프트 한 선수에 좀 취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얻어 맞았었는데 다시 1위 팀을 상대하기까지 제가 저희 팀의 문제점은 대체 뭘까? 대안을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까 했는데 제가 그냥 컨셉을 잘못 잡았던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토탈 바스켓볼을 추구하려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다 뺏기고 네,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냥 내가 원래 잘하던 거 잘하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빅맨들 위주로 라인업을 다시 구성을 하고 좀 재정비를 하니까는 사실 이번 주 주말에 갑자기 좀 다친 선수들이 5명, 4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좀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격을 못하고 결국 내준 게 좀 있었는데 그것만 빼면은 지난 1라운드 첫 번째 맞대결에서 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블락면에서는 거의 1위를 기록했고 리바운드도 잘했고 야투도 괜찮아서 3승을 가져왔는데 이번 주에는 저희 팀에서 이제 또 트레이드 두 건이 발생했는데 레딕하고 나이트를 바꿨습니다. 레딕은 제가 계속 팔고 싶었던 선수였는데 이번 주에 한번 40득점 커리어 하이 경기를 펼쳐서 그때다 싶어서 1대1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상대는 브랜든 나이트였는데 브랜든 나이트가 에릭 블레스도 선수가 시즌 아웃되고 1옵션이 되면서 좀 한 자리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 좀 실링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턴오버도 많아지고 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 팀에서 찾아보니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예쁘게 농구하는 선수들 위주로 드래프트를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야투나 턴오버는 적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유투도 그렇고 근데 뭐 스틸이랑 어시스트, 뭐 블락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누적 스탯이 잘 기록이 안 돼가지고 되게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스탯을 많이 뽑아줄 수 있는 선수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딕의 가치가 올라간 상태였고, 또 상대팀에 있는 나이트는 오히려 가치가 하락한 모습이 보여져서 이제 서로 그 밸런스가 맞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1대1 트레이드를 진행했고, 또 2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타운스와 바튼을 주고, 그리고 그 그렉 멀로와 엘프레드 페이튼을 데려왔습니다. 2대2 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타운스는 사실 지지난주에 데려왔는데, 제 기대만큼은 해주지 못했어요. 일단 좀 이해가 되는 게 신인이다 보니까 좀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또 미네소타의 페코비치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백업 자리를 소화하느라고 좀 타운스 선수가 시간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스탯을 뽑아내진 못했는데, 이제 트레이드 결정하기 직전에 이제 6블락을 기록하면서, 확실히 이 선수는 이제 루키 시즌 지나고 2년차 때부터 정말 불을 내뿜을 수 있는 선수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타운스를 보내면서 느낀 게, 이제 이 선수도 디안젤로 러셀처럼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선수다. 네. 사실 지금 저희 팀이 아직 시즌을 아예 포기해버릴 수준은 아니어서, 멀로가 요즘 좀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10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선수여서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멀로를 데려왔습니다. 멀로는 지난 시즌에 데려와서 드래프트에서 한 번도 팔지 않고 그냥 쭉 갖다 쓴 선수인데, 이 선수 좋죠. 일단 뭐 야투율 좋고, 자유투도 빅매치도 좋고, 득점력 괜찮고, 리바운드 좋고, 물론 블락이 조금 딸리긴 합니다만 뭐 그냥 한 개 정도는 기록해주는 선수니까, 평균은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잘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데려왔고, 또 페이튼도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해서 주전 자리를 꿰차고, 거의 지난 경기에서는 비록 4쿼터에 자기가 말아먹어서 지긴 했지만 트리플 더블을 기록할 뻔했고, 좀 다재다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역시나 이 선수도 나이트와 비슷하게 효율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스탯은 잘 뽑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좀 이제 저희 팀도 약간 좀 팀 칼라를 좀 많이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2에서는 반대로 저희 팀이 꼴찌를 맞았습니다. 네. 이 팀은 시즌 초반에 좀 그 팀을 좀 내려놓게 되었는데, 근데 또 신기한 게 리그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팀이 좀 관리를 안 하는데도 어느 정도 그 최소한의 반항을 하더라고요. 반항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승 8패만 쭉 유지하면은 리그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데, 가끔은 뭐 2승 7패도 하고 3승 6패도 하고 4승 5패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최대 3승 6패까지인데 이게 팀별로 좀 매치업이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리그 밸런스가 조금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아예 빼버리고 그러면은 생태계 파괴인데, 또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춰져서 이 팀이 운영을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 7개 팀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꼴찌 팀을 처음에 만났을 때도 야투자유투를 뺏겼어요. 사실 야투자유투는 누적 스탯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누적 스탯은 저희 팀이 우세하죠. 상대는 운영을 잘 안 하니까. 근데 그 야투나 자유투는 평균 스탯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뛰면 뛸수록 가끔 야투나 자유투가 떨어질 수 있죠. 뭐 슛 난조로 보일 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또 저희 팀이 야투와 자유투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턴오버는 사실 누적 스탯이다 보니까 저희 팀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죠. 상대팀, 뭐, 1위 팀이나 저희 경쟁 상대팀들은 뭐, 자유투, 야투도 좋아서 8승 1패 이렇게 챙겨가면은 저희 팀이 확실히 2승을 손해보는 상황이니까 했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어를 한답시고 뺐는데, 뺀 선수가 오히려 잘하고 넣은 선수는 오히려 못하는, 정말 좀 판단 미스가 좀 떠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이제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업탑 3와 다운탑 3. 일단 업탑 3부터 뽑아보면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 선수는 드마커스 커즌스입니다. 워낙 임팩트가 강렬하게 나타나서 당연히 뽑힐 거라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1월 23일 인디애나전에서 무려 48득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하는 정말 괴물 같은 스탯을 뽐냈습니다. 이 전 경기에서도 36득점, 16리바운드 레이커스전, 또 24득점, 15리바운드, 5어시스트, 21일 애틀랜타전, 3점슛도 한 개씩 기록하고 야투율이나 재야투율도 다 고르게 나오는 등 정말 커즌스의 온갖 장점이 다 드러난 그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도 멘탈에 따라서 기복이 좀 심한 편인데 정말 이 커즌스의 지난주는 정말 멘탈의 최정점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커즌스가 최근에는 좀 그래도 자제를 하면서 1월 4일, 12월 30일부터 정말 놀라운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선수는 뭐 조지 칼 감독이 휘어잡는다라기보다는 커즌스 선수 본인이 그냥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느낌입니다. 세크라멘토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적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자신이 그 감정 제어를 못하면 팀이 흔들린다는 거를 인지했는지 또 어차피 자기가 화해내 봤자 네, 분명히 또 심판들이 또 테크니컬 파워를 줄 테고 하다 보니까 좋게 좋게 잘 풀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커즌스 선수 시즌 초반에는 좀 되게 부진이라면 부진을 했을 정도로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확실히 시즌 중반이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을 거치고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커즌스를 갖고 계시는 유저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거의 1라운드 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로 얘기 드릴 선수는 캔바 워커입니다. 캔바 워커 또한 1월 22일 올랜도전, 네, 아까 페이튼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 올랜도전에서 정말 엄청난 쇼다운을 펼치면서 그 팀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 무려 40득점, 7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야투율도 괜찮았고 또 자유투율도 괜찮았습니다. 그 전 경기들이나 전 경기들에서 1월 18일 경기 유타전에서 52득점 9리바운드 8어시스트 정말 미친듯이 활약을 펼쳐줬던 캔바 워커입니다. 사실 샬럿이 시즌 초반에 비하면 많이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니콜라스 바툼 선수가 또다시 부상을 다치면서 팀에 있는 중심이 좀 흔들리게 됐고 알제퍼스는 뭐 이전에 나갔으니까 알제퍼스이 나간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했겠죠. 그리고 또 코디 젤러도 지금 다쳐가지고 최소 1주 아웃 떴고 제레미 린도 좀 왔다 갔다 하는 편도 있었고 또 제레미 램도 발 다쳐가지고 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잇몸으로 승부하는 팀이었었는데 이렇게 캔바 워커가 투혼을 발휘하면서 네, 두 경기 동안 92득점을 기록했네요. 혼자서. 네, 거의 NBA 팀 한 경기 스코어급을 네, 기록했었는데 어쨌든 캔바 워커 선수도 그 캔바 워커 선수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투율 안 좋고 기복 심한 그냥 포인트 가드. 네, 그렇다고 뭐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고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 확실히 좀 그런 모습을 깨부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또 이제 어쨌든 샬럿 호너츠의 프랜차이즈인데 확실히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자격을 갖춰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뽑아본 선수는 파슨스, 네, 챈들러 파슨스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제가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 선수에 대한 생각으로는 관에 들어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파슨스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일단 카이리 어빙 그리고 다닐로 갈리날리, 웨슬리 매튜스 좀 이렇게 부상으로 시즌을 아웃됐다가 이제 다음 시즌에 복귀를 하는데 조금 부상 부위가 좀 심해서 재기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선수들의 한번 그룹으로 묶어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슨스 선수의 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았었는데 이 수술이 그렇게 그 원래대로의 모습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수술이라고 해서 그렇게
폼이 예전처럼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1월 20일 미네소타전에 30득점 8리바운드, 또 22일 오클라호마전에서 26득점 5리바운드, 또 휴스턴전에서 31득점 6리바운드, 3점슛도 3개, 4개, 5개, 야투율도 5할 이상 기록했고요. 정말 효율의 극치를 보여준 파슨스 선수입니다. 그동안 파슨스 선수 정말 들쭉날쭉한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챈들러 파슨스의 그 이미지가 다시 떠오르게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슨스는 확실히 그 FA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81%인데 남은 19%에 혹시나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집어가시는 게 이제 맞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 탑 3로는 일단 알드리지 선수도 지난주에 폼이 좀 안 좋았는지 댈러스전에 23득점 7리바운드 했지만 그 앞뒤 경기로 6득점 7득점에 그치면서 좀 부진을 했었고, 그리고 22일 레이커스전에는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레이커스전이어서 좀 배려를 해준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알드리치 선수가 좀 기복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에 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었는데, 또 심지어 부상을 당했을 때도 웬만하면 그냥 출전은 강행했던 선수인데 샌안토니오는 확실히 샌안토니오인가 봅니다. 확실히 쉴 때 확실히 쉬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던컨 선수가 이제 이번 골든 스테이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출전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샌안토니오의 그 끈끈한 결속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말하면. 네. 그런 거에 또 시스템 안에 이제 갇혀진 알드리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스탯만 봤을 때는 확실히 알드리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운 탑 3로 한번 뽑아봤고, 또 CJ 마일스. 네, CJ 마일스는 사실 아무 그 변명의 여지가 없죠. 시즌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죽었습니다. 네, 확실히 다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기복도 엄청나게 심해서 저는 정말 이런 선수 싫어합니다. 네, 정말 이런 선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뽑는데, 근데 시즌 초반에는 좀 혹했어요. 잘하길래. 네, 그냥 좀 야투율과 턴오버를 세금이라 낸다 쳐도 계속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는 뽑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데려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필요할 때는 눈여겨봐야 할 점이 스틸. 네, 스틸이 정말 꾸준하게 기록되고 있는 선수인데 메인으로 그 활용을 해야 될 득점과 3점슛 카테고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또 네, 가급적이면 화끈하게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돌프 선수도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좀 기복을 타고 있죠. 지난 시즌에는 부상을 제외하면은 웬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좀 멤피스에서의 입지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트레이드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스타이다 보니까 자신의 출전 시간을 좀 배려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선수 본인이. 네. 감독이 스몰 라인업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거를 또 받아들였고, 또한 벤치 member로 뛰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스탯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이번 주에 뭐 8득점 8리바운드 7득점 6리바운드 하는 등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다시 랜돌프의 폼을 되찾겠죠. 네, 1월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원래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또 이것도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업탑3와 다운탑3가 빠르게 끝나버렸네요. 네, 할 얘기가 그렇게 없었던 것도 아닌데 딱딱 깔끔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부상자 소식. 네, 부상자 소식은 일단 에릭 고든 선수가 지난주 초반에 다쳤는데, 사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른쪽 손가락을 골절당했다는 좀 중차대한 부상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조금 심각한 부상이었고 6주 정도? 최대 6주 정도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선수가 아니고 고든 선수가 다친 것도 문제지만 또 다친 부위도 손가락 부위이다 보니까
돌아왔을 때 과연 슈팅 컨디션이 괜찮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에릭 고든 하면은 정말 떠오르는 단어가 유리몸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유리몸에 뭐 먹튀, 네, 그런 좀 안 좋은 단어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 굉장히 개선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면 FA인데 FA 나가서도 꽤 연봉 괜찮게 받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서 연봉 깎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 뉴올리언스 또한 또 부상자가 없길 바랬는데 이렇게 다른 쪽에서 갑자기 부상자가 터지니 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와이트 하워드는 발목을 다쳤는데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복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냥 IR 슬롯이 비어있으면 IR 슬롯에 편하게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복귀를 하면 바로 꺼내면 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워낙 이 선수 또한 부상 이슈가 좀 잦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확실히 다치기 전까지는 정말 폼이 좋았는데, 이 선수도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페이버스. 페이버스는, 유타 팬들이나 판타지 유저들의 정말 속을 긁어놓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페이버스가 이렇게 부상이 장기화될 줄 몰랐죠. 15경기째 지금 결정 중인데, 사실 처음에 부상당했을 때는 뭐 두세 경기 쉬면 나오겠지 했는데, 이게 몇 주치 아웃이다라는 게 아니고, 데이투데이로 계속 끌고 나오니까는, 유타 팬들이 지치게 되는 거죠. 페이버스만 돌아오면 되는데, 페이버스만 돌아오면 서브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데, 근데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페이버스 선수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자신은 뛰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데, 이게 자꾸 허리가 말을 듣질 않으니까, 뛰고 싶어도 못 뛰게 되는 상황인 거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테 엑슨 선수의 십자인드 파열이 주전 선수들의 과부하가 발생이 되고, 또 고베어 선수가 유럽 선수권도 뛰고 또 리그에서도 주전으로 뛰다 보니까 좀 6주 정도 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고베어가 빠지니까는 페이버스가 센터 노릇을 해야 되니까 센터 역할을 차지하다가 또 다시 다친 것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타는 단테 엑섬의 십자인드 파열이 좀 줄부상을 입게 되는 좀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데릭 페이버스 선수의 복귀는 예측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조만간 복귀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달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 편할 것 같네요. 아직 그냥 모르겠고, 이 선수 또한 IR에 넣어놓고 쟁여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퍼리드는 사타구니 쪽을 다쳤다고 하는데 아직 뭐 데이투데이로 떠서 아직 출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다음 경기는 아마 출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벤치에 내려놓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핀은 대퇴부 쪽을 다쳤었는데 부분 파열로 인해서 좀 쉬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회복 기간이 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클리퍼스가 그리핀이 부상당하고 나서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치고 올라오니까는 클리퍼스 입장에서도 그리핀을 그렇게 무리시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디조던도 골 밑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좋아졌고, 조시 스미스를 팔아버린 것도 뭐 없잖아 영향이 있겠죠. 크리스폴도 이제 원래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리핀 선수의 복귀는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나왔다고는 하는데, 클리퍼스가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출전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멜로는 왼쪽 무릎을 경기 중에 다쳤다고 하는데 아직 업데이트된 보고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툼은 또 발가락을 다쳤다고 합니다. 발가락 부상이 뭐 쉽게 완치되는 부위가 아닌 것 같네요. 뭐 아직 덜 나은 때 뛰어서 좀 또 다쳤다고 하는데, 발가락을 다치다 보니까는 이 선수의 슛 컨디션이 또 다시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기복을 타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샬럿의 그 스몰 포워드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가 이제 곧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선수는 프리시즌에 어깨를 다쳐가지고 시즌 아웃 판명이 났었는데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를 하게 됐네요. 아직 그 출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진짜 조만간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MKG는 이제 IR이 비어있는 팀이라면 한번 좀 데려가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부상자 소식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추천픽. 네, 이번 주 추천픽은 좀 추천해드릴 선수가 조금 있어요. 네, 꽤 있어요. 일단은 피닉스 선수들. 일단 지난주에 FA 리스트를 좀 눈여겨보신 유저분들이라면 피닉스 선수들이 꽤 괜찮은 모습을 펼쳤다는 거를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타이슨 챈들러는 사실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이제 노쇠화가 되지 않았나 싶었을 정도로 굉장히 예상과는 다르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나이트 선수, 블레스 선수가 나간 것도 있고 나이트 선수까지 나가니까는 가드진이 거의 공멸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는 공이 인사이드 쪽으로 이제 좀 넣어주는 모습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의 스탯이 3경기 동안 61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네. 1월 19일 인디애나전 14 리바운드, 1월 22일 샌안토니오전 21 리바운드, 23일 애틀랜타전 27 리바운드. 그래서인지 21일 샌안토니오전에서는 무난히 가비지를 예상했지만 가비까지 안 가고 뭐 결국 지긴 졌죠. 또 23일 애틀랜타전은 심지어 이겼어요. 피닉스가. 사실 피닉스가 최근 탱킹 레이스만 보면은 필라델피아를 제치고 거의 30위 진짜 전체 1위급이었는데 또 어떻게 또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피닉스가 좀 컨셉을 바뀌어서 빅맨 위주로 쓰겠다고 하면은 타이슨 챈들러가 다시 중심에 설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난주 스탯만 봤을 때는 확실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단 좀 불안하니까 일단 단기 계약용으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알렉스 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알렉스 렌은 타이슨 챈들러와 비교를 했을 때 득점력은 조금 좋아도 리바운드 쪽에서 조금 딸리니까 그 두 조합을 잘 생각하셔서 득점이 좀 부족하시면 렌 쪽으로 가시고 리바운드가 부족하시면 타이슨 챈들러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락은 사실 둘 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타이슨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야투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야투율 보정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타이슨 챈들러 선수가 좀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이렇게 피닉스에서 죽을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외에 아치구딘 같은 선수는 브랜든 나이트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주전 1번으로 올라왔는데 나이트 선수의 부상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서 구딘 선수도 아마 단기 카드로 그냥 쓰시고 나이트가 복귀하는 순간 아마 다시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한번 뽑아는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데빈 부커가 남아있다면 무조건 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MKG도 있었고 아직 MKG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더라고. 5.4%? 그 말은 거의 안 데려갔다는 얘기인데 IR 슬롯이 비어있으면 데려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포지션이 아마 스몰 포워드와 파워 포워드 겸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가 부족한 팀이라면 충분히 데려가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스탯은 한 13득점 8리바운드? 근데 더블을 가끔 기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점슛이 없다는 거 빼면. 그리고 조시 스미스가 최근에 클리퍼스에서 휴스턴을 이적을 했는데 클리퍼스에서의 활약이 정말 신통치 않았는데 휴스턴으로 이적하자마자 다시 또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되면 왜 휴스턴에서 굳이 클리퍼스를 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드와이트 하워드 선수의 제외로
조시 스미스 선수의 출전 시간이 늘어났는데 하워드가 복귀를 했을 때 과연 조시 스미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 하워드와의 공존이 가능하게 된다면 조시 스미스의 보유율이 확 늘어날 테고 그게 안 된다면 아마 좀 그대로 오겠죠. 근데 이 선수는 자유투가 야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특히 자유투가 거의 획득점을 쓸 만한 선수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자유투를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뭐 스틸 블락 어시스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데려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다재다능하니까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정신없이 달려봤는데 할 얘기는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요. 꽤 많았는데 꽤 많이 준비했었는데 어느 정도 할 얘기는 다 해버렸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네. 또 조만간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만간에 또 이제 3인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MLB 판타지 얘기를 방송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팟빵 리뷰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거를 시즌제로 운영을 하는데 MLB 판타지가 들어가면 시즌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아직 좀 모르겠어서 그냥 구상만 하는 단계였었는데 오늘 조금 진전을 보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MLB 판타지에 발을 걸쳐도 될지 만약에 발을 걸치게 된다면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뭐 아이디어도 좋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